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소카를 통해 신형 2세대 코나를 운행을 해보면서 짧게나마 느껴본 주행 후기입니다. 카쉐어링 전에는 꼭 외관 확인, 특히 타이어 확인은 필수라고 설명드렸죠. 꼭 확인하고 이상 없을 때만 운행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크기는 소형 SUV라고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큽니다. 거의 투싼 TL에 가까운 정도로 커진 것 같아요. 게다가 코나보다 큰 차들 순정 내비 화면이 10.25인치인데 신형 코나는 12.3인치입니다. 게다가 최하위 트림부터 기본 적용이고요. 디스플레이 화면이 그랜저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랑 동일한 사이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통풍 시트는 여전히 기본은 아니네요. 세 번째 가속력이 상당합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가속하면 굼뜬 건 전혀 없고 튜닝이 잘 되어서 그런지 부하를 갑자기 받으면서 RPM이 순간적으로 튄다던가 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 고속주행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절제된 소음 수준, 인상 깊었습니다. 고속주행에서 이어지는 다섯 번째, 차선 유지 보조도 안정적으로 잡아줬는데 여전히 운전자 핸들 그립 감지는 정전식 터치가 아니라 토크 감지 방식입니다. 차값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죠. 여섯 번째는 어색한 핸들 컨트롤러 위치입니다. 이전에는 핸들 좌측에 음성인식 오디오, 통화와 같은 멀티미디어, 우측이 레이더 감지거리, 스마트 크루즈 속도 등 주행 관련 버튼이었는데 요즘은 좌우가 바뀌는 추세죠. 기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겐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으로는 오른손잡이들이 많은데 보통 크루즈 컨트롤 같이 주행 보조를 저는 자주 쓰거든요. 주행 편의 장치를 자주 쓰니까 오른쪽이 편하고 멀티미디어가 좌측에 있는 게 익숙할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좌우를 바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컬럼 타입의 변속 레버인데 이게 제일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주차를 위해서 손은 센터 콘솔로 향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여덟 번째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별로 핸들 무거움을 누구든 쉽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차이를 두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아홉 번째로 실내가 상당히 넓어졌는데 차체가 커진 영향도 있겠지만 시트 두께가 얇아진 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트가 얇아지면 아무래도 착자감, 편안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불편함을 느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열 번째로 변속 레버가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센터 터널 높이가 낮아졌고 수납 공간도 늘렸습니다. 11번째는 오토홀드 메모리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오토홀드는 메모리 기능이 없어서 매번 시동을 켤 때마다 오토홀드를 눌러줘야 해서 불편했거든요. 12번째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USB 타입 A입니다. 이제 C타입 밖에 지원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100W까지 지원하는 USB-C PD를 지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A타입 하나 정도는 남겨놨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오히려 과감한 변화를 한 것 같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트렌드에 맞게 사람이 바뀌어야겠죠. 13번째로 공조장치 쪽 버튼이 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기아 니로, K8, 스포티지, EV6를 보면 프로토 에어컨을 공용 부품을 사용하죠. 멀티미디어, 공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분리 버튼이 없어서 디자인이 깔끔했는데 코나는 버튼만 많고 직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애매한 형태의 핸들입니다. 핸들을 돌리면서 모서리가 느껴져서 D컷 핸들인 줄 알았는데 아래쪽이 가로로 일자가 아니라 V자를 그리고 있어서 한층 더 어색한 느낌입니다. 15번째로 이전에 올렸던 레이의 그 돌덩이 같은 헤드레스트의 딱딱함이 아니라 푹신푹신한 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16번째로 연비는 막히지 않는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22.6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자동차는 엔진, 변속기 모두 출발부터 저속에서의 토크가 높게 세팅을 해서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연비도 잘 나오는 최적화된 밸런스를 갖추고 있어서 가속력, 연비, 낮은 NVH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7번째로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200m 이상 GPS를 못 읽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행거리가 1000km도 안 된 신차에서 이런 기본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웠습니다. 18번째로 도어 트림을 보면 단차가 정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조립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1.5리터 콜라 페트병이 들어갈 정도로 보틀 홀더가 큰 편인데, 물론 어떤 것이든 거거익선이긴 하지만 제 소렌토에서 1.5리터 콜라 페트병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면 메인 마켓을 북미로 겨냥한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19번째로 실내 공간을 보면 차체가 커지면서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수납 공간도 커졌고 2열 시트 각도 조절도 돼서 승객들이 장거리를 타고 가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바닥에도 흡차함재가 보강된 것도 눈에 띄고요. 마지막 20번째로 총평을 하자면 기존에 타봤던 소형 SUV들이 가지고 있던 승차감보다는 확실히 탄탄하고 쫀득하게 잡아주는 운전자와 차가 마치 일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주행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다만 차량의 기본기나 상품성을 기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리다 보니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은 아쉬웠습니다. 내장재의 마감이 좋다던가 단차 없이 조립 디테일이 좋아졌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기본 가격을 이 정도로 올렸으면 운전석에 윈도우 원터치 다운 기능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경차가 아니잖아요. 장거리에 추천하기 힘든 경차가 아니라 상당히 잘 다듬어진 소형 SUV인데, 그럼 장거리를 주행한다면 적어도 운전석 요추 받침, 럼버 서포트 정도는 넣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건 소비자로서도 과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가격이 이전 모델 대비 330만 원이 더 비싸졌다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좋아졌지만 330만 원만큼은 아니며, 현대가 아무리 330만 원만큼의 변화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느끼기에 100에서 150만 원 수준이 적당한 가격 상승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 모델부터 12.3인치 내비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고객의 오디오 옵션 선택폭을 상당 부분 제한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미 코나의 잘못된 가격 책정은 결정이 되었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나를 사려고 한다면 차라리 셀토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